안녕하세요. 군산 공설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온라인 첫 번째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입점, 온라인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요. 딱 얘기 듣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 온라인 강의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온라인 진출 생각보다 쉽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온라인을 해야 되고 도대체 무엇으로 온라인을 진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이철엄입니다. 소개가 좀 늦었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건요. 왜 온라인이냐. 사실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온라인 전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례들도 많고요. 대기업들도 삼립호빵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온라인 안 하다가 라이브 커머스나 커머스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고 조금 더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트렌드가 온라인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나한테도 온라인이 중요하냐는 거죠. 나한테도 온라인이 효과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온라인이라는 건 무급 24시 직원을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직원을 다 뽑았다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고 착한 온라인 직원을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냥 다 온라인 막 진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고 잘 판매가 돼야 되고 매출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온라인 진출을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가 온라인 진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온라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트렌드라고 하죠.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예전에 버스 타면 버스표 이렇게 받아주는 안내양분들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안내양분들 안 계시죠. 그 직업은 사라졌어요. 왜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바뀌었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그 물결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시대의 흐름, 트렌드예요. 그런데 우리 트렌드 코리아 2021년 21 책에서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롤코 라이프, 거침없이 피보팅 이런 공통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온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온라인 되게 중요하구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점점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게 엄청 확대가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대는요. 언택트, 보이지 않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해졌어요. 쇼핑, 그리고 참여,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해서 거기서 그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일단 시대의 흐름이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온라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의 효과나 이런 게 증가할까? 그럼 소비 패턴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온라인 쇼핑이 코로나19가 온라인 쇼핑 방식이나 장소에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 증가했다, 안 했다의 지표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이거는 세대별로 편차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세대별 편차보다도 중요한 거 다 증가했어요. 세대별로 편차는 커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 전 연령층이 온라인 쇼핑을 해요. 전보다 훨씬 더.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음식 주문하는 것보다 포장해 오거나 아니면 직접 해먹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요. 물건 쇼핑도 직접 가는 것보다 온라인 주문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목하셔야 될 거, 온라인에 요즘 돈이 많이 풀리고 있구나. 우리도 그쪽이 큰 시장이구나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왜 해야 되느냐. 자, 중요한 건 무급 24시 직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직원이 내가 자고 있어도 매장도 살펴봐주고 그 청소도 좀 해주고 고객들도 좀 끌고 오고 판매도 했으면 좋지 않나요? 돈을 안 줘. 근데 24시간 동안
누가 그렇게 팔아줘. 그럼 너무 좋겠죠. 그게 바로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준다는 거죠. 내가 자고 있고 내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내가 화장실에 가더라도 온라인은 일을 해줘요. 그래서 지역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곳에서 이 물건을 판다는 걸 널리 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 지금 당장은 구매를 안 하겠지만 이 집 이게 맛있나? 라고 살펴봤다가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매출과 고객을 생성하는데 온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무급이에요. 돈을 안 주고 24시간 내 매장을 지켜준다. 내 상품을 팔아준다 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회사 운영해 보셔서 또 우리 점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직원이 많으면 많다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요. 급여도 줘야 되고요. 시간이나 비용도 써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도 마찬가지. 온라인이 좋다고 해서 나도 시작을 했는데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뭐 하는데 비용 내고 뭐 돈 내야 된대. 내가 모르는데 돈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쓴다?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운영 방법과 채널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이나 노력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제품이나 그리고 고객들 그리고 채널을 선정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큰 비용보다는 최소 비용을 통해서 온라인 컨설팅 사업을 그러니까 최소 비용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온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교육도 그런 차원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온라인 그래 해보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부터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사업자 등록증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인 분들은요. 사업자 등록증, 뭐 법인 통장, 온라인 통신 판매업 신고증, 뭐 등기부 등본, 인감 이거 쭉 보시고요. 일반 개인 혹은 뭐 그 개인으로 하시거나 관이거나 하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 기타 허가증이나 구매 이용 확인증이 있으면 되는데 그건 하나씩 서류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요, 우리 군산세무서, 뭐 혹은 다른 기타 관할 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여러분들 소재지가 지금 군산이시잖아요. 군산에 계신 분들은 군산 세무서를 가셔야 되고요. 주소지가 다른 데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 그 관할 세무서를 가셔서 받으시고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려우신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도 도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에요. 자, 일단 사업을 내셨죠.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는데 법인은 밑에 3개 추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라고 이건 뭐냐면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냐? 물건을 팔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 증서거든요. 이거 말고도 품목에 따라서 허가증이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뭐 의료기기, 농약, 비료, 화장품의 경우 축산물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신고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는 이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셔서 요거를 이 신고증을 취득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요거 취득이나 이런 내용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컨설팅 문의 주시면 저희도 도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공식품 예를 들어 뭐 물건 이제 눈깔 사탕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뭐 강정 이런 것들을 파실 거예요.
혹은 이제 식품이죠. 어쨌든 식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신고증이 필요해요. 신고증과 허가증은 달라요. 근데 내가 이걸 팔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게 신고증이고요. 나 이거 팔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세요 라는 게 허가증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축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산물 판매업 신고증이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공하거나 조금만 패키지 이제 포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구성을 바꾸거나 하면은 또 다르게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자, 일단 그러면 기본적인 등록증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 내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온라인에 진출할 수 있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온라인에 바로 업로드해도 되는 건가? 온라인에 갖다 팔아도 되는 건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걸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소구점, 이건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급과 마진율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유통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타깃 채널. 그래서 내 상품을 누가 제일 많이 살 것인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널에 올려야지 효과적인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 상점에 물건 팔면 물건 전시도 하셔야 되고 포스기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꾸며놓기도 해야 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봉투도 준비해야 되고 뭐 물건 사가면 싸줘야 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온라인을 판매하는 상품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온라인 상품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내가 온라인에 물건 올려놓으면 막 싸게 올려놓으면 팔릴까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CS 관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온라인 판로 개척 개론이에요. 간단한 우리 4가지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4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4가지 강의로 온라인 진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것도 고민해야 될 것도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지금 내 상품 온라인 가능한가, 온라인 진출 가능한가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효과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말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속도 늦추기해서 천천히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